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평택시 인사발령에 따라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좀 많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배선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남동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진달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훈원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평택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안전정책 및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연중 관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수해, 산사태, 화재, 교통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유형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평택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 등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 시 김산수 의원님 의원 발의로 제정된 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2년 10월 이태원 사고 이후 강조되고 있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주최자 없는 경우에도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운집하는 등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 발생 지역의 재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천 2지구와 영진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제3종 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해 매년 연차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 점검을 통해 재해와 재산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국가위기 상황 대비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올해 민방위대는 734개 대에 5만 232명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년 12월에 착공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 협의가 원활치 않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년 내 도로 개통을 목표로 공정관리 및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간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14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고덕, 소사벌, 청복, 화양 등 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요 사항들은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조 국도 45호선 추팔리에서 신국리 간 확장 공사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2년 7월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22년 12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 38호선 신궁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는 교차로 형식을 완전 교차로로 변경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체 교차로 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천안 성안에서 평택 소사 간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국도 1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기존 도로 1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간선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 11월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통과하고 23년 6월 국토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7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평택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25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하여 우리시 관내에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평택급 횡단도로 건설 공사는 공정률은 60%입니다. 그리고 시도 19호선 및 노화 객사간 도로는 현재 공정률 100%로 7월 중 개통할 예정입니다. 시도 19호선과 연계 노선인 용의동 대로 1-11호 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보상 협의 중입니다. 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보상, 설계, 타당성 검토 등 추진 중인 17개 공사는 적기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간선도로망을 적기에 개설하여 연계교통망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현천지구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장공사, 두정일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남산일리 진양주택 도시계획도로,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등 현재 공사, 보상, 설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19개 사업입니다. 신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보상 및 공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효 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관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조명 허가 및 과적 차량 단속입니다. 도로 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 조명을 허가하고 안전한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파손된 도로 시설물과 보도를 적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설의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평택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교차로 및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ITS 구축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선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차선 도색,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사업,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교통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어린이 교통공원 및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안전 강화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의식 제고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심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원도심과 상업지역, 신도시 주거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자투리 주차장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대중교통과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운행을 개시한 고덕신도시 똑버스는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여 평일 기준 하루 1,2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일정에 맞춰 서탄면과 현덕면 등 농촌 지역에 똑버스 시범 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스마트폰 예약 방식이 아닌 전화 예약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전면 개편입니다. 광역버스의 지속 확충과 신규 택지지구 대중교통 서비스의 증진, 또 신도시와 원도심, 학교, 철도 역사를 연계하는 연계 강화 등을 목표로 지난 7월 3일 남부, 북부 팽성, 고덕국제 신도시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장거리, 차노선과 중복, 이용 수요가 적은 노선 등을 단축, 통합, 폐선하고 권역별 순환 노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운수 종사자 교육,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암행 단속 운영 등을 더욱 강화하여 불친절, 난폭운동 등 근절하여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특별교통수단을 2대 증차하고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휠체어 이용 유무에 따라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행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친환경 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7월까지 전기버스 15대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수소버스 10대와 전기버스 69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우편 및 모바일 전자 고지 등 송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9쪽에 무보험 차량 운행자 집중 수사로 교통 안전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 차량 특사경은 171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자로 인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단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차량 취득세 감면 사후 관리 추진입니다. 감면 차량 일제 조사를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세금 누수를 막고 건전 재정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100만 특례시 시대를 대비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또한 미래지향적 교통환경 구축을 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등록 관리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좀 하나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재해 페이지 5쪽인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해서 나왔는데 그 지난번 전 국도비를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영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대략 한 그 394억 정도로 해서 받아가지고 펌프장 1개소하고 유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대략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 용역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예.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략 그 전체 예산이 지금 394억 정도인데 국비 197억, 도비가 한 87억 정도 대략, 뭐 저희 시비가 한 거의 100억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경비상으로 놓고 보면 얼마 정도 소진이 지금 된 겁니까? 아직 공사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 단계고요. 용역비라든가 뭐 이런 게 준 게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은 발주가 됐습니다. 제가 그 맞는지 모르지만 직원한테 들은 거로 봐서는 한 10억 정도 그 소요가 경비가 지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이번에 그 국가에서 그 지제역 뒤쪽에 137만 평 한 3만 3천 가구 정도로 해서 개발한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지금 이 위치가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 위치가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데로 옮겨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개발 계획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나올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뭐 영신지구나 저쪽에서 받는 그 우수량하고 또 고덕 신도시에서 나오는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이게 국도비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또 다시 변경이 돼서 또 가야 되다 보면 그동안 소진된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지금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이 이게 영신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지정된 게 한 수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가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애시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피해지 이게 유역 그 수에 그러니까 유수가 흐르는 유역을 이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정을 한 것에 따라서 용량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에서 그 평택공단이라든가 브레인시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유수에 대한 그 위험 시설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사업이 시작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중에 있다가 이제 불과 최근에 그 이제 LH에서 발표한 그 주택 사업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가 생겼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것을 다른 데다가 뭐 위치를 옮긴다든가 뭐 이런 거는 지금 뭐 상당히 섣불리 접근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중앙 정부에다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용역사하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하고 계속해서 이제 토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최단기간에 중지냐 이것을 논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 설계가 이제 완료 단계에 와 있고, 근데 보상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대안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걱정이 돼요. 지금 그 위치를 보면 여기 그 위치상 이렇게 면적을 보면 그 지금 발표한 지구 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라도 그 진행은 진행대로 또 가다가 잘못돼서 변경이 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면 또 혈세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빨리 좀 그 관계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좀 빨리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도시계획과 그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빨리 좀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것도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거의 400억이 들어가는 돈이고 국비라는 것도 잘못하다 보면 페널티도 먹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좀 빨리 좀 세워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예 염려해 주시는 건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LH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이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에 이제 관련 이제 TF 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현명한 방안을 좀 찾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또 그 변경에 의해서 또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점점 커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 위치상으로 놓고 보면 과연 그 위치에 지금 개발하는 그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존치가 가능할까라는 또 의문점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왈가불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에 대한 대처는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 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12쪽 있는데 지금 너무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동목 3리 같은 데는 대체도로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저쪽 그 장소리 같은 데는 지금 이제 그 배수로 문제 때문에 되는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동목리 대체도로권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장수리 그 배수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이제 다수 있었는데요. 그 장수리 그 배수로 그 이제 민원 중에 개인적으로 그 이제 그 개인 필지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그 배수로 설치 과정에서의 이제 민원들은 거의 해결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이제 큰 그 수로가 이제 큰 물이 지나가는 이제 또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로 보통 형성이 돼 있는 게 그 마땅한데 그 장수리 지역은 희한하게 그 개인 사유지를 그냥 통과해서 그 물이 모여서 큰 또랑이 생겨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직도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보상을 주고 배수로를 해달라는 게 이제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위원장이나 또 그 해당 그 공사 현장 그 관계자들하고 이제 미팅도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그 유수 면적이 지금 이제 주민들이 그 또랑을 그 서부내륙 고속도로 시행 쪽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부분의 원인이 그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물이 모여서 배수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2km 정도를 토지 보상을 주고 개수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서부내륙 쪽이나 이제 대전청에서 모든 게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는 모든 그 물길들을 다 그 개수해 줄 수는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관철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판단한 것은 그 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요구가 저희가 관철시키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은 대안으로서 그 저희가 이제 농림부에서 배수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농업 기반 시설로 설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잠정 그 결론을 내린 상태이고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이제 집행부랑 그 저희 여구의 입장은 똑같은 건을 놓고 바라볼 때 좀 시각차가 항상 있어요. 저희는 주민들을 접하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고 집행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그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라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일부분 맞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왜 그 배수로 나가는 거를 그쪽에 용지를 보상해 달라고 했겠어요? 서부내륙간 공사하는 분들이 일부 구간은 줬어요. 예? 그 일부 구간은 주고 다른 구간은 안 줍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다른 쪽에서는 당연히 달라고 그 요구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좀 분명한 거는 원인 제공자가 그 원인 문제 해결을 앞장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동목삼리도 대체도로가 끊겼으면 그 대체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지난주인가요? 제가 좀 같이 그 안출 건설도로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대부건설 측하고 그 주민들하고 만났는데 이게 또 약간 아리까리하게 대답을 해요. 말은 뭐 그 대전청 그쪽에 가가지고 뭐 그쪽을 보상을 해주고 하는 거로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확실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확실히 대답해라 라고 하면 뭐 지금은 그냥 구두상만 받았다. 구두상만 받은 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가 조금 생길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그분들 공사하면서요 국가사업이라는 애가 얘기 났는데 불법으로 하는 거 한두 개 아니에요. 예? 아마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셔도 과장님은 딱 가면 현장 가면 아실 거예요. 어디가 잘못했고 어디가 뭐 하는지. 예? 본인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원인 제공해서 저기 주민들 불편하게 해놓고
대체도로를 안 만들어 준다는 거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 좀 신경을 더 좀 쓰셔가지고 빨리 조속히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그 페이지 14쪽에 보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추진에서 제가 하나 좀 궁금한 사항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덕 신도시에 의해서 LH 쪽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지금 38국도를 오성 IC까지 확장 계획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양지구 쪽에서 개발하면서 지금 포송단 쪽에서 그 안중 오거리까지 확장 계획이 있는 거고요. 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중 오거리에서 오성 IC까지 그 구간이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거 국가에서 빨리 계획을 세워줘야 기형적인 도로가 안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고, 하나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지금 화양지구 쪽에서 워낙은 지금 저쪽 그 어딥니까 그 조암 쪽에서 오는 홍월리 쪽에서 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 38국도하고 만나는 부분, 그쪽 부분에서 지하차도 처음에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평면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안중까지 그 확장 계획이 있는 것도 경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좀 확실히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38 그 도로 38국도의 오성 IC에서 그 안중간 그 도로 부분이 지금 이제 누락이 저희 그 확장 계획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요번에 6차를 지금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노선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의 그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이제 방문해서 협의를 한 결과는 상당히 그 부분은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반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5차 때 이제 기재부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5차 때 기재부에서 수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그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 타당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 고려가 안 되고 수도권이 거꾸로 역차별받는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차 때 이제 경기도에서 24건이 올라갔는데 2건만, 그것도 이제 가평, 양평 뭐 이런 데만 이제 한 건씩 된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서울청에서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거의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화양지구 이제 지금 이제 지하도 홈플러스 앞에 있는 그 지하도 부분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청북지구 교통계획하고 청북 택지의 그 광역교통계획하고 그 접속점입니다. 그래서 또 화양지구에서 이제 안중 오거리에서부터 그 화양지구까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변한 건 없는데 다만 이제 4년 전에 화양지구에서 이제 경기도에 그 확장 계획을 좀 변경하겠다는 광역교통 변경계획 광역대책 그 개선 대책을 변경하겠다는 그 보고서를 지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변경 신청서가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도에서 지금 이제 그 4년이나 지났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그 계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보완이 이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보완을 안 해서 계속 3차 보완까지 요청했는데 이제 보완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변경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확정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을 지금 진행을 시키려면 반려를 보내주는 게 맞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빨리 반려를 보내줘야지 왜 갖고 있느냐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양 쪽에서 이제 이 부분이 결정 나야지 자기네는 이제 하겠다는 그런 애매한 그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다. 일단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진을 하면서 변경이 되거나 그리고 변경이 안 됐으면 확정된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더하고 또 하양지구하고 이렇게 이제 협의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지금 38국도가 막히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조속히 좀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안중 오거리에서 그 지금 오성 IC까지가 또 기형적인 도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랑 빨리 그 협의를 해서 좀 조속히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평택시 도로건설 계획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도로법 제 6조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들이 예, 예, 5년이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아까 내가 잠시 얘기했었는데 2019년 이게 3월부터 시행돼서 2021년 5월 28일 날 이게 아마 최종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최종 보고회에 담겨진 내용들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게? 예, 많이는 없고요. 그 한두 가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 합정 미양간이라고 그 38국도 우회도로 노선을 그 우리 시 합정동에서 그 소사벌 레포츠공원 쪽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빼서 미양면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선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 요번에는 그 노선을 뺐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게 이제 국도 대체 우회도로 노선을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할 때 기본이 국도에서 국도를 연결하는 겁니다. 우회도로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양면 이제 그 지방도로 연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안성 성안간 지방도에다 연결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안성시하고 그 당시에 좀 협의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합정에서 빼서 그 합정 대덕간이라고 해서 그 안성에 그 중앙대 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대 앞까지 빼는 그 긴 노선으로 지금 연장을 했고요. 서울청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끌고 가는 이제 국도 지방도 이제 개선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제 안쪽은 지금 다 개발이 이루어져서 계속 조금 저희가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노선으로 이제 안성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1순위 노선으로 그 노선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수립 용역도 같이 병행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죠. 그 예, 제가 그렇습니다. 최종 보고회 때 그 당시 그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시기 좀 예, 바라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0쪽에 좀 한번 좀 볼게요. 이게 도시계획도로들을 개설하는 거는 상당히 뭐 불편 사항들을 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2020년도 7월 1일부터 우리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일몰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20년 그렇습니다. 된 미집행 도로들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자동 해제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2020년 그때 일몰제가 시작되고 나서 그 일몰제 다가오는 도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미집행 도로들을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재원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하고 이 재원에 대한 어떤 대책은 나름대로 좀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대책이? 지금 저희가 이제 2028년 정도까지 착수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미집행도로 이제 실효 안 된 도로들을 예.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기존 도시계획도로들 실효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의 제기 안 한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많이 실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재정 형편이나 이런 쪽에 맞춰서 단계적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실효시킨 그런 부분들 말고 새로운 그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이제 마을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소방도로 역할, 이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소방차뿐만이 아니고 그 재난 상황 시에, 응급 상황 시에 긴급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송하는데 좀 어려운 그 도로들이 좀, 마을 안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진입도로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요구는 지금 꾸준히 지금 뭐 1년에 한 10대 건씩 지금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간중간 정리를 해서 이게 이제 28년에 뭐 착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신규 저희가 할 사업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또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정리를 시작을 해서 의견 수렴하고 또 그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해서 다시 또 그 후에 것들은 다시 진행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미집행 그 도로들 일몰제가 다가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 마냥 사실 불필요한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뭐 크게 반발하지 않고 뭐 필요하지 않는 도로에 한해서는 일몰제가 다가오기 전에 실효를 시키는 게 맞고요. 그냥 뭐 나중에 그냥 놔뒀다가 그냥 일몰제 자동 해제되면 그 다음에 또 도로를 내려고 해도 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뭐 계획도로 도시계획심의에서 계획도로를 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자동 해제가 됐는데 그걸 또 거기다 도로를 낸다 그러면 또 누가 도시계획심의에서 통과를 시켜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 도로들은 맞습니다. 필요 없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도로들은 미리 좀 실효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도로는 재원을 좀 확보해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 좀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송탄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 안중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중 같은 경우는, 서부권 같은 경우는 안중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이 뭐 실링제가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 해군 이암대 사거리에서 77번 도로로 내려가는 도로가 거의 200억 공사예요. 그런 것들을 안출건설도로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해요. 이 큰 사업들은 실링 금액 외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별도의 그 재원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거는 본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본청에서 하기로 한 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된 거죠? 예, 그 시장님 지시가 예, 있으셨고요. 저희가 그 실무 부서간에 지금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용역을 이제 끝나고서 저희가 이제 받을 것이냐, 지금 단계에서 받을 것이냐를 또 서로 협의를 했는데, 기왕에 시작하는 거면 그 실행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용역 단계에서 지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좀 이제
저희 나름대로 1차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법규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서 그 부분 수정을 해서 하면서 그 준공을 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하셔야 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게 주민들이 자꾸 집행부에서 현혹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안 돼요. 한다고 하고 자꾸 미뤄지고 그게 수십 년 뭐 이렇게 흘러버리고 이래버리면 시민들이 집행부를 신뢰를 안 하면 평택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안출 도로 개발 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내용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100억 이상 되는 100억짜리만 돼도 그 사실 출장소에서 이렇게 끌고 가기는 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5건, 뭐 10건 이렇게 되면 그게 뭐 10여 년, 뭐 20년 걸려야지 끝나거든요. 이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왜냐하면 또 지금 건설도로과 입장에서 보면 200억 공사가 들어오면 또 힐링 금액을 생각을 하면 또 그만큼의 그 재원에 해당되는 다른 사업을 또 못하기 때문에 뭐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좀 큰 결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조속히 실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네, 알겠습니다. 36쪽을 한번 잠깐 보시죠. 제가 이제 그늘막돌 때문에 조금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그늘막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너무 이제 그 여름에 햇볕이 많이 찌고 그러니까 덥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는데 이제 색깔이 옅은 색서부터 시작해서 진한 색으로 갈수록 당연히 자외선을 차단을 잘 하겠죠. 그렇죠? 차단을 잘하고 대신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갈 때까지는 그 점점 시원한 느낌이 아니라 좀 더운 느낌이 들겠죠. 거꾸로 뭐 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 갈 때는 자외선 차단이 그만큼 안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시원한 느낌은 많이 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조화를 이루고 주위 색깔과 잘 조화를 이루는 색이 녹색입니다. 녹색이 자외선도 잘 그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시원한 느낌도 중간자 옆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 잘 통하는 어떤 그런 색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저는 이게 평택시 여러 가지 섹터를 좀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집행부의 판단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색은 통일돼서 가는 게 나을 거고 아까 마냥 단순히 녹색이 무조건 그 녹색으로 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에서 이제 녹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색은 통일해서 좀 가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설치하는 이제 그늘막들은 어쨌든 이제 디자인 면도 좀 감안하고 효율적인 면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색상을 결정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41쪽 좀 잠깐 보죠. 공영주차장. 제가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는 안 했어요. 거의. 근데 거기 현아리 구두심 쪽 성심중앙병원 라인으로 해서 안중 구두심 쪽으로 가면서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거기가 좀 여기 큰 도시들만 주차장 할 것이 아니라 좀 그 구두심 쪽에서도 하나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저도 나름대로 대안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랬더니 지금 축협 하나로마트 있는 라인, 축협 하나로마트 그쪽에 그 안일중학교에서
숙협 하나로마트로 올라가는 그 라인들이 있는데 그 라인 쪽에 안중 중학교 쪽으로 도로변에 보면 국유지들이 있어요. 근데 국유지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 페인트를 하시는 분이 그걸 아마 임대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국유지나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면 좀 쉽게 좀 재원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데 그쪽에 한번 공영주차장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너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네, 알겠습니다.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심병원 앞에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워 주차장 쪽으로 가야 될것 중기 재정 계획에 같아요. 이제 반영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말씀하신 그 국유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부두심 쪽이 좀 심각해요. 그다음에 그 43쪽에 수요응답형 톡버스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DRT 사업이 이제 내년서부터 서탄하고 지금 그 현덕이 아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톡버스의 장점도 있지만 이게 단점도 있어요. 이게 톡버스가 지금 뭐 15인승을 10인승으로 개조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걸으면 콜택시 마냥 와서 태워다 주는데 한 번 탈 때마다 이제 1,450원 우리가 좀 그 버스 요금을 내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데 이게 아마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현덕에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현덕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를 태워다 줘요. 예를 들어서 뭐 평택포에서 이 DRT로 톡버스를 불러서 1,450원을 내면 내가 안중 가고 싶다 그러면 최대 태워다 줄 수 있는 게 안중에 인접한 그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뭐 거기 신터미널 바로 직전에 그 농협 거기 경제사업장 있고 그러는 그 부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다 줘요. 그러면 거기서 내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가야 되는데 뭐 서부복지관까지 간다 그러면 서부복지관까지 가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돼요. 지금 고덕신도시는 차가 그래도 자주 통행이 되니까 되는데 현덕 같은 데는 마을에서 버스 많이 들어오는 데가 1시간 단위예요. 1시간 단위. 몇 시간 단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천원택시 마냥 목적지를 좀 몇 군데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현덕이다 그러면 현덕 내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데려다 줄 게 아니라 뭐 신터미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서부복지가 많이 가는 거기라든가 구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많이는 아니라도 몇 군데를 태워다 줘야 이게 효과가 있지.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구시장 가려고 하는데 그 노인분들이 그 신터미널 부근에 있는 인접한 버스 정류장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가 오길 또 기다린다는 거는 몇 시간을 기다려서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모순점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목적지를 몇 군데 정도는 정해서 좀 가는 게 어떤가 좀 그런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가 사실 이제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거는 이제 환승을 주로 유도하고자 해서 주요가 환승 지점까지를 연결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덕의 특성상 좀 뭐 버스에 대한 운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하는 상황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해보고 나서 좀 말씀하신 사항을 더 추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뭐 과장님이 그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죠. 뭐 환승 목적이니까 뭐 중간에 거기 내려서 갈아타 가지고 내 목적지까지 가는데 현덕 같은 데는요. 목적지까지 거기서 기다려서 목적지까지 기다리려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또 버스 타려면. 버스가 자주 있질 않잖아요. 시골에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목적지까지는 좀 정해서 태워다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좀 제의를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예. 말씀 이제 뭐 여러 차례 해주시고 계시곤 하신데 저희도 이제 그 사항 잘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이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시행을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쪽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좀 말할게요. 그 교통약자 그 이용 보장 확대, 뭐 저도 행정감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윤아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7번 발언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즉시쿨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만족도 조사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높게 70% 이상 높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잘하고 계시고요. 그 임차 택시나 바우처 택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계획은 수립을 하고 차후에 이제 바우처 택시를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경에 모집을 하고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해서 한 9월이나 10월경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좀 그 정책적으로 잘 좀 세우셔서요.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고요. 잘 좀 세우셔서 교통 약자들이 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